1997년 11월 21일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 담화 현장.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이 도산하면서 금융기관이 그 부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0년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오던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1990년대) 기업들은 달러를 빌려 값이 싼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방식으로 경제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수출 장려 정책과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로 기업들의 부채는 나날이 늘어갔고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10배나 많은 기업들도 생겨났죠. 돈 필요하면 정부에서 메꿔주겠지. 하지만 세계 경기가 주춤하며 미국은 금리 인상을 실시하고 97년 7월 태국에서 바트화가 폭락하며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 위기가 시작됩니다. 이미 1,700억 달러의 외채와 무역 적자를 기록하던 한국이었지만 위기의식이 없던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향후 큰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죠. 우리 경제는 기초가 튼튼합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97년 말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외국 투자기관들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며 대규모의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고 한국 기업들은 국제자본으로부터 채무 상환 연장을 거부당하며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곧이어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정부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그래도 환율은 안정되지 않았고 결국 이런 환율 방어에 동원했던 외환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IMF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져 IMF로부터 총 210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죠.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IMF의 조건은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한국은 시중금리를 20% 이상 올려야 했고 금융시장 개방으로 국가 산업 근간을 지탱하던 알짜 기업들은 해외에 헐값으로 줄줄이 매각되었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30%의 회사원이 직장을 잃게 되었죠. 98년 1개월 동안 도산한 기업만 3,300개에 이르고 물가는 폭등했으며 연일 구조조정, 해고, 자살 등의 뉴스가 보도됩니다. 900원이던 환율은 1,900원대까지 폭등하게 되죠. 대한민국 전체가 국가부도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그때 국가의 위기, 힘을 모아 극복합시다. 다음 해인 98년 1월 1907년 대한제국의 국채를 갚기 위해 벌였던 국채보상운동을 못한 금모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달러와 같이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금, 돌반지, 금가락지 등 집에 보관하는 금들을 모아 바닥난 외환에 보탬이 되자는 뜻으로 시작된 금모으기 운동은 전 국민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주죠.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평생 노력해서 딴 금메달을 들고 오기도 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각자의 사연이 담긴 소중한 금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국민들 및 해외 교포들까지 금을 보내오며 동참했죠. 그 결과 4개월 동안 무려 351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고 225.79톤이라는 금이 모이게 되는 쾌거를 이룩합니다. 당시 한국은행 금 보유량의 20배 이상 22억 달러에 해당하는 가치였죠.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과 애국심에 놀란 외신들도 앞다투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간절함 덕분이었을까요? 2001년 대한민국은 약속한 시한보다 3년이나 빠르게 부채를 상환했고 IMF 체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08년 검찰 수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우리 대우가 그전부터 금 거래를 많이 했으니까 외환이 없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돕겠습니다. 자원 수출입업도 해왔던 그는 국가 외환 보유고를 채우는 취지로 시작했던 금모으기의 금을 해외로 수출하자는 의견을 내며 금모으기 운동의 실무를 흔쾌히 담당하죠.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다른 대기업들까지 뛰어들며 동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 수출을 통해 자신들 회사의 부진한 실적을 부풀려 당장의 구조조정을 피하고 탈세를 할 목적이었죠. 당시 국민들로부터 한돈에 약 6만 원의 금을 사들인 이들은 외환 보유의 목적 따윈 고려하지 않고 모은 금을 모두 단기간 헐값에 수출하며 수출 실적을 올렸죠. 게다가 정부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용금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세제 혜택을 주자 유령 회사를 여러 개 설립하여 허위 거래를 하는 식으로 부당하게 부가세를 환급받고 세금을 낼 회사는 파산시키는 절차를 반복합니다. 변칙 거래를 통한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했던 것이죠.
금 사들였다가 파는 게 돈이 된대. 우리도 해보자. 심지어 금, 도매상 등 소규모 업체들까지 가세하여 팔았던 금을 웃돈을 주고 다시 사와 되팔기를 반복하며 탈세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2008년 수사 결과 대기업 7곳, 도매업체 500여 곳이 적발되고 범죄 수익은 각 100억에서 1000억여 원에 달했죠. 1심 판결 후 선고된 벌금형 액수만 2조 4,600억 원이었습니다. 피고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100명 이상 구속 기소되었지만 놀랍게도 가장 앞장섰던 대기업들은 빠져나갔죠. 직원의 책임을 기업이 진다는 양벌 규정의 공소시효가 3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IMF 이후 몇 년간 금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손해는 손익을 따지지 않고 동참했던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었죠. 국가부도의 날, 모두가 고통받았던 그날 간절함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기업과 사람들, 이들에게 반성이란 있을까요?